최근 들어서 U리그 대학 농구의 수준이 전체적으로 침체돼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 선수들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개성 있는 농구를 하다가 대학교로 가면 그 대학의 특성에 맞출 수밖에 없는, 전체적으로 대학교 시스템이 이제는 수업을 다 들어가야 되고 조별과제 해야 되고 그러면서 남는 시간에 농구를 하다 보니까 운동 선수들 간의 경쟁이 좀 예전에 비해서 좀 힘들어졌어요. 여기에 대한 해법은 총장님들 집합시켜가지고 알아서 만들어야죠. 집결이 아니라 집결 네. 모여져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머리를 바닥에 맞대면 원상복귀. 머리를 바닥에 맞대면 원상복귀죠. 아닙니다. 먼저 일단 KBL은 이번 주 경기가 없습니다. 대신에 그 직전까지 있었던 신인 드래프트가 가장 관심을 모았죠. 네, 뭐 지난주에 열렸었죠. 네. 금요일날 열렸었는데 KBL 역대 최초로 고졸 선수 2명이 1, 2순위에 지명이 됐습니다. 홍대부고 출신의 박정웅 선수가 정관장으로 갖게 되고 네. 또 경복고 출신의 이제 이근준 선수가 이제 소노로 가게 됐습니다. 야, 진짜 고졸이 뽑힐 수는 있는데 1, 2위를 다 차지했던 거는 무슨 복심일까요, 이게? 우선 KBL이 출범한 1997년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KBL도 거의 30살이 다 돼가는데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뭐 이 고졸 출신 선수들이 성공한 사례들이 늘고 있죠. 네, 송교창 선수도 마찬가지고 서명진 선수도 그렇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U리그 대학 농구의 수준이 전체적으로 좀 침체돼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네. 손도범 위원도 중계를 하고 있고 저도 뭐 작년까지 중계를 많이 했었었는데 그냥 일부 대학에서 마치 약간은 좀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복제품 나오는 느낌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개성 있는 농구를 하다가 대학교로 가면 그 대학의 특성에 맞출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굉장히 몰개성의 그런 농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저희도 느끼는데 선수들은 왜 못 느끼겠습니까? 뭐 구단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딱 주머니 속에 송곳이 튀어나오는 선수들을 빠르게 이 선수들이 프로에 올 마음이 있다면 빠르게 채가자. 그래서 우리가 키워보자라는 마인드가 좀 생기지 않았을까 저는 추측해 봅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올드한 마인드겠지만 사실상 학생들,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을 가기 위한 수단이기도 했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예. 네. 갔다가 빨리 그만두고 그렇죠. 뭐 이제 네, 졸업까지는 안 하고 학생의 길을 예. 건너갈 수도 있었고, 근데 전체적으로 대학교 시스템이 저는 이제 대학 선수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참 안타깝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왜냐면 예전하고 다르게 예전에는 대학 선수들이 수업 출석도 거의 안 해도 됐어요. 뭐 운동 선수라 그러면 봐주고 넘어가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수업을 다 들어가야 되고 조별 과제 해야 되고 그러면서 남는 시간에 농구를 하다 보니까 약간은 좀 운동 선수들 간의 경쟁이 좀 예전에 비해서 좀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옛날 지금 원로들 같은 경우는 요즘 선수들 뭐 열심히 안 한다 그러지만 열심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선수 감독님한테 물어봐도 12명 다 모아놓고 훈련할 시간이 별로 없다 그래요. 이건 이제 시스템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열악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게 뭐 NCAA, 그러니까 미국 대학 농구를 따라가지고 학업을 도입했다고 하지만 NCAA는 학생 선수들한테 배려가 돼 있거든요. 뭐 가외 선생님이 붙여준다든지 혹은 학생 선수를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까지 연고대 가려고 공부했던 학생들과 똑같이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래서 학생들 보면은 참 너네 참 불공평한 사회에서 경쟁하고 있다. 좀 안타깝다라고 말을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현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 오히려 그런 면을 따지고 봤을 때는 대학교 가서 발전을 더 못하느니 빨리 프로에 가가지고 자기의 농구 선수 성장을 키워가는 게 낫지 않냐. 네,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엘리트 체육이 이제 최근 몇 년 사이, 한 10년 사이에 겪었던 문제들이 이제 대학 농구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네요. 근데 이게 참 좋은 취지로 이제 학생들의 공부할 권리, 그리고 이제 운동만 하는 선수들을 더 이상 양성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만들어서, 취지는 분명히 이해갑니다만 뭐 부작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법은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총장님들 집합시켜가지고 알아서 만들어야죠. 집결이 아니라 집결 모여져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현명한 판단을 좀 머리를 하셔야죠. 바닥에 맞대면 원상복귀. 머리를 바닥에 맞대면 원상복귀죠. 근데 좀 약간 저는 항상 불만인 게 운동화 선수들을 위한 정책을 짜는데
운동을 안 해본 사람들이 자꾸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짠다는 것 자체가 짜증이 나요. 그러니까 이사회도 마치 KBL도 그렇고 WKBL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선수들 미래를 결정하는 제도를 운동한 사람들이 끼어들지 못하게 해요. 소위 그러니까 말하는 이제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야 정책 같은 것이 제대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선수협회도 없잖아요. 우리 농구는. 그러면 차라리 뭐 선수 대표를 뽑든지 설문조사를 미리 돌려보든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을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좀 약간 괴리감이 느껴지는 제도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약간 좀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고졸 선수가 1, 2순위를 차지하게 돼버리면은 이게 일종의 성공 사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네, 이 선수들이 뭐 완전히 지금의 송교창, 서명진 선수를 크려면 2, 3년이 있어야 되겠지만 네. 그래도 이 선수들이 2, 3년 지나봤자 뭐 대학교 졸업하고 오는 선수들보다 더 어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성공 사례가 사실 10개 팀 중에 2, 3개 팀만 있어도 추세는 저는 다 따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아까 손대문 위원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뭐 우리나라에서 고졸 출신 선수들이 실패한 사례도 있지만 성공한 사례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런 얼리 엔트리가 앞으로도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과거처럼 소위 말하는 좋은 대학 나온다고 뭐 미래가 보장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또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그렇죠. 또 네. 암투가 얼마나 많습니까? 네. 뭐 그런 부분들에서 손대문 위원도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이왕 내가 농구 선수를 직업으로 가져가기로 결정을 했다면 내 기량에 대한 자신이 있고 내 평판에 대한 자신이 있다면 용감하게 빠르게 결정을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봐요. 아마 수많은 이제 지금 현재 고등학교에서 뛰고 있는 농구 선수들도 저 두 선수를 이제 롤 모델로 삼고서 네. 나도 저렇게 똑같이 커리어를 개발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U18 국가대표팀이 이제 지금 이제 고3 선수들이 포함됐었는데 네. 대표팀 내에서도 그런 의견이 굉장히 많았대요. 그러니까 서로 아무래도 SNS 메신저가 있으니까 서로 의견을 많이 주고받을 텐데 나도 나가볼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내년 내후년에도 이런 인재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네. 대학 농구 재밌었는데. 네, 반면 대학교가 약간 좀 긴장을 해야겠죠. 이제. 그쵸. 어떻게 키워야 될지, 어떻게 발전시킬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또 신인 드래프트 어떤 선수들이 눈길을 모았나요? 네, 정성주 선수를 빼놓을 수가 없죠. 오. 정성주 선수는 일반인 드래프트를 통해서 비선수 출신으로서 고양 소노의 지명을 받았습니다. 뭐 저도 그렇고 손대문 위원도 그렇고 이 정성주 선수의 경기를 많이 중계했었거든요. 네네. 일단 기본적으로 신장이 좋고 슈팅이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프로 무대는 애매한 육각형보다는 저는 한 가지 특징이 확 있어야 되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정성주 선수는 일단 왼손잡이에 슈터치가 너무 좋아요. 네, 음. 그런데 그래도 설마 KBL이 그 올드스쿨한 분들이 비경기인 출신 뽑겠어?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만 이건 사실 엄청난 뭐 이변이라 볼 수가 있죠. 자, 정성주 선수가 손호에 뽑혔습니다. 근데 한 성공 가능성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일단 저는 데뷔전만 치러도 일단 성공이라 생각하는데 왜냐면 감독으로서 일단 봤을 때 비선수 선수 출신이 수비를 하면 얼마나 하겠어, 체력이 되면 얼마나 하게 있겠어라는 편견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편견을 일단 깨고 인정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만약에 불렀을 때 준비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선수에 대한 물음표는 아직도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도전한 거네요. 네, 그렇죠. 또 이 선수가 걸어온 길 자체가 전에는 없던 길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 선수한테 드래프트 지명 직후에 말한 게 여태까지 간절함을 갖고 살아왔던 수많은 엘리트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선수들과 경쟁을 하면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정글이다 생각하고 좀 버티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 놀라운 게 체대도 아니라면서요. 네. 네, 일반 학과로 일반 전공 성균관대를 들어갔죠. 네. 그러니까 전혀 체육과는 상관없는 길을 맞아요. 지금 살아오다가 올해 나이가 몇이라고요? 23, 4 정도 네, 됐어요. 일단 군필이에요. 일단 네. 군필이고, 네, 군필이고. 엄청난 또 강점이죠. 와. 그리고 이 선수가 굉장히 킬러 본능이 없는 것처럼 딱 코트에 들어와요. 네. 네, 공 잡으면 확 인상 바뀌거든요. 릴라드 같은 느낌이죠. 네, 데미안 릴라드 같은 느낌이고 그래서 저는 물론 뭐 단체 생활도 아직 안 해봤고 또 일반 선수들과는 다르게 프로의 길을 걸어온 게 아니잖아요. 선수의 길을 걸어오지 않았지만 저는 잘 적응만 한다면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지 않을까. 그게 평균 득점이 얼마가 되고 평균 출전 시간이 얼마가 됐던 간에 어쨌든 선구자의 길은 정성조라는 이름을 새겼기 때문에 네. 저는 그 자부심과 자신감으로 좀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선태도 똑같은 거였음이라고 백정민 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한선태 선수가 야구였죠. 예. 네, 제가 알기로 야구였어요. 야구에서 아마- 이제 전혀 네. 전혀 비선출에 네. 뭐 체육인의 거리가 걷지 않다가 그러니까 지명 직후에 저 선수 이름을 언급하면서 네. 농구에 또 한 선택가 되고 싶다라고 말했더라고요. 보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주에는 일단 KBL 경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은 A매치 휴식 기간인데 A매치 경기 기간 동안 어떤 경기들이 펼쳐지나요? 네, 피바 아시아컵 네. 예선이에요. 그러니까 피바 같은 경우도 이제 축구처럼 이제 예선전을 홈앤어웨이로 바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브레이크 기간 동안에는 전 세계 모든 리그가 스탑을 합니다. NBA 빼고요.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번에 21일 날 인도네시아를 상대하고 24일 날 호주를 상대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두 팀 다 우리나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래서 고향 소노 아레나에서 두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네. 자, 인도네시아는 일단 피바 랭킹상으로는 우리보다 미치긴 한데 그리고 호주는 당연히 어렵고요. 네. 예. 어떨 것 같으세요? 일단은 호주전이 좀 제일 걱정스럽긴 해요. 5천원 만에 홈경기 주말 홈경기인데 네. 지난해 맞았을 때보다 더 강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는 시즌이 끝난 직후에 만났기 때문에 약간 플레이오프 진출한 팀들이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플레이오프 가릴 것 없이 상위권부터 하위권에서 좀 좋은 선수들이 고루 착출됐습니다. 호주에서.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높이도 강해졌고 힘도 세졌고 스피드도 빨라졌어요. 특히나 이제 호주를 대표하는 슈터인 크리스 굴딩이라는 선수가 오는데 네. 자, 이 선수는 이현중 선수도 막다가 지칠 정도로 굉장히 슈팅력 뛰어난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 선수랑 뭐 빅맨의 샘 프롤링이라든지 이런 높이와 슈팅을 고루 갖춘 팀이라서 약간은 걱정이 됩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라고나도 없죠. 이정현 선수도 빠졌죠. 하윤기도 없죠. 여러모로 좀 약간 전력이 좀 약해진 상황인데 뭐 그럼에도 일단 이현중 선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좀 잘 싸워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현수 선수가 오랜만에 이제 국대에서 뛰는데 어떤 활약을 펼칠지 특히나 또 이제 호주 리그에서 뛰고 있으니까 네. 아마 그 선수들을 좀 더 잘 파악하고 있지 않을까. 여러모로 개인적으로 좀 약간 아쉬운 게 예. 이정현 선수, 작은 이정현 선수. 예. 아쉽죠. 이 선수가 이제 자기의 기량이 어느 정도 통할지 음. 제일 잘 시험해 볼 수 있는 무대가 바로 호주전인데 다쳐서 못 나온다는 게 좀 아쉬워요. 음.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립 서비스가 아니라 해외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이 경기에 대해서. 근데 저한테 물어본 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정현 뛰냐? 그래서 못 뛴다라고 했더니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코치님도 계셨어요. 그래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어떨까요? 인도네시아는 무난하게 뭐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뭐 인도네시아 역시도 뭐 호주 대학 출신도 있고 또 뭐 장신 선수들이 많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홈코트 어드밴티지를 잘 또 활용을 한다면 네. 인도네시아 정도는 잡고 호주를 또 상대를 네. 해야겠죠. 인도네시아는 또 현재까지 2패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한국보다는 객관적인 전력, 네. 피바 랭킹 전부 다 아래입니다. 4시간에 7시 경기입니다. 인도네시아 경기는. 인도네시아.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야, 이거는 진짜 와, 진짜 남의 집에 그러니까 재 뿌리는 거 아닌가요? 벌금 같은 거 매길 수 없나? 네. 본인 유튜브 채널에서 체벌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아니, 예. 본인 유튜브 채널에서 저 안 하더라고요. 그래요? 시대가 어느 때인데 체벌입니다. 예. 네. 아니, 여기서는 합시다. 어쨌거나 집밥 시켜서 머리에 우리 야만의 시대에 살았으니까 90년대 이제 학교 다녔으니까. 인도네시아. 예. 이제 뉴스토리님이 근데 요즘 김주성 감독은 계속 화가 나 있던데 왜 그런 건가요? 유튜브 영상에 항상 빡쳐 있음. 근데 뭐 농구 감독이 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요즘에 참 무서운 게 이게 박제가 되면은 네. 맞아요. 어제 뭐 3일 뒤에도 나오고 5일 뒤에도 나오고 1년 내내 나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3일, 5일, 뭐 1년 뒤에 조회수가 잘 나오면 이제 쇼츠로 재생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근데 농구 감독만큼 사실 원샷을 많이 받는 운동 종목의 감독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긴 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KBL 뭐 이제 이번 주 경기는 없습니다만 그냥 순위랑 간략하게 현재 좀 특이할 점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만 살짝 짚으면서 오늘 이야기는 좀 마무리하도록 하죠. 지금 이제 SK 나이츠가 1위로 올라왔습니다. 네, SK가 현재 승률 8할입니다. 예. 네, 줄곧 대구 한국가스공사가 1위에 올랐었는데 지난 경기도 패했었고요. 그러면서 SK가 올라왔고 한국가스공사와 울산 모비스가 승률 7할인데 모비스는 정말 꾸역꾸역 이기고 있고 가스공사는 잘 나가다가 또 최근 흐름이 꺾였습니다. 네.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좀 약간 흐름이 끊긴 게 SK전도 그렇고 좀 좋은 수비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약간 좀 고비를 넘기지 못한 면이 있는데 저는 그래도 가스공사가 뭐 2라운드부터 해서 다시 또 올라가지 않을까. 워낙 수비가 탄탄하고 선수들 욕심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팀 마인드가 똘똘 뭉쳐 있기 때문에 좀 좋은 선전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즌 전에 좀 주목을 받았던 KCC와 LG는 여전히 좀 맥을 못 추는 느낌입니다. 뭐 네. 부상자도 있긴 합니다만. KCC와 LG는 부상이 문제겠죠. 네. KCC는 또 디온테 버튼에 대한 또 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런 루머도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LG 같은 경우에도 아셈 마레이가 A매치 휴식기 이후에 2-3경기 더 빠진다고 합니다. 네. 결국에는 잇몸들의 역할이 또 중요한 두 팀이 될 테고 KT도 마찬가지죠. 허운 선수가 당분간 네. 빠지게 됐고 아 또 그렇죠. 외국인 선수를 교체를 했는데
외국인 선수를 교체하면 또 필히 뭐 두세 경기, 세네 경기는 또 경기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참 이 중위권 싸움이 아주 치열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외국 선수가 이제 바뀌었는데 이름에 조단자 들어간 외국 선수가 잘하는 거 거의 못 봤거든요. 맞아요.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조던 네. 모건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하위로 가다 보면은 이제는 순위가 갈라졌습니다만 원주 DB와 서울 삼성이 여전히 최하위권인데 서울 삼성은 여전히 수렁에 빠져 있는 것 같고 원주 DB는 과연 저기서 올라올 수가 있을까요? 좀 실마리를 찾은 것 같아요. DB는 그래도 일단 알바노 선수 그렇고 많이 컨디션이 올라온 것 같고요. 여전히 뭐 오누아쿠 선수가 좀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느낌도 들긴 하지만 네. 뭐 그래도 선수들끼리 좀 똘똘 뭉쳐서 좀 어떻게 해나가야겠다는 좀 의지는 다시 되찾은 것 같습니다. 또 알바노 선수가 이제 브레이크 직전에 작심 발언을 했어요. 본인이 콜을 못 얻는다 뭐 그런 식으로 발언해서 벌금까지 물게 됐는데 네. 이제 이게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좀 저는 솔직히 저도 이제 알바노 선수가 그런 말 할 만했다라는 입장이거든요. 네, 약간 좀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된다면은 조금 더 신명나게 농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김주성 감독이 이제 박제되는 건 좀 줄어들 수 있겠죠. 박혀 있는 거는. 삼성은 어떡하나요? 삼성은 그래도 뭐 2승을 따냈는데 네. 지금 6위와의 승차가 2게임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서울 삼성도 물론 쓸 수 있는 선수가 많지 않고 전력이 가장 약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연패가 두 자리로 길어지지 않으면서 지금 6위권과 승차가 2게임이기 때문에 네. 저는 삼성에게도 여전히 기회는 있다고 봅니다. 네. 물론 객관적인 전력은 가장 떨어지긴 하죠. 지금 제일 큰 변수가 부상인데 이정현 선수 다쳤고 최현민 선수 다쳤고 뭐 이동엽 선수 다쳤고 그 뛸 선수가 많지가 않다는 게 좀 약간 아쉬운 부분인데 얼마나 잘 회복해서 나올지가 관건일 것 같고 일단 트레이드로 또 이원대 선수라고 그 백업 선수를 영입했어요. 네. 가드진이 좀 더 풍부해졌기 때문에 또 이게 또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 문